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월 3일 머니케어 뉴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때 딥시크 문제로 인해서 AI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주말 지나고 나니까 트럼프가 관세 정책 펼쳐가면서 또 시장을 크게 누르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매크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것들은 일시적인 어떻게 주가의 하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사실 그런 것들이죠. 불안한 걸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확실성 자체가 주가를 많이 조정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포트폴리오는 잘 관리해 나가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머니케어 뉴스 따라서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트럼프 영향으로 오전에 포트폴리오 변경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부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 드리는데 포트폴리오 관리하면서 회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어느 한 종목을 갖다 정리할 때 수익 나는 종목. 오늘 같은 경우는 LS 마린 솔루션이죠. 사실은 일찍 매수하신 분들은 20% 이상도 되실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평균을 계산을 한 거고요. 저렇게 정리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 쭉 정리해 나가는 것들이죠. 코리아 FT 같은 경우 오늘 조정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오전 일찍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드린 내용들 생각해 보면 그나마도 2% 정도는 세이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같이 정리하면 오늘도 결론은 뭡니까? 플러스로 마감하는 겁니다. 종목별로는 마이너스가 발생될 수 있지만 오늘 하루 일간 거래에서는 플러스를 만들어내고 마무리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은 관계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드리블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LS 마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또 수익 나는 종목하고 같이 믹스해서 일단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 놓고 다시 기회를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주저주저 하시면 회전율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또 눌리게 되면 사실은 마음만 상하고 혹은 또 돈맥 경우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LS 일렉트릭 이야기 드리면서 AI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줄은 저는 상상을 잘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트 라인은 우리가 14만원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드리블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5만원대 스타트 하신 분들 큰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뭐 조정받고 있는 것 같다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LS 마리 솔루션은 오늘 정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또 리뷰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전선주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가온전선 혹은 LS 에코에너지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를 다시 포트폴리오 잡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이에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하드웨어를 장착하면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돼요? 좋은 알고리즘이면 되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하드웨어를 장착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다 그러면 더 경쟁력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나온 것은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그걸 팁으로 해서 다시 미국에서 좀 더 파워풀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보안 쪽에서는 좀 취약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으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금지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단기적인 대응이고요. 굵직하게 길게 좀 살펴보게 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일단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됩니까? 팔로우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또 AI 관련된 투자가 또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AI에 관련된 투자는요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죽는 관계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진행될 거고 기본적인 전력 수요 들어가는 것들이고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죠. 비용이 좀 더 낮아진다고 그런다 하고 하면 돈 많은 미국 기업들은 더 파워풀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다라고 또 역으로도 저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드리블하고 가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우리 뭐 10만 원에 스타트 했기 때문에 충분히 10만 원보다 낮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긴 한데
자, 우리 이건 21% 정도입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 조금 눌리고 있는데 매크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황상으로 보면 리가켄바이오는 절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다? 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했던 종목, 셀트리온, 유한양행, 그렇잖아요. SK바이오팜 다 수익 내고 정리를 했는데 그들은 다 조정을 받았는데 얘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마무리를 잘 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SK바이오팜이 조정폭이 가장 깊다. 그리고 셀트리온하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공략 포인트를 잡을 것이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늘려주면 좋겠다. 지금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SK바이오팜 그리고 2차로 셀트리온을 갖다가 포트폴리오로 넣을 준비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 녀석도 지금 리가켄바이오 현재 분위기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 이 정도 매크로 상황에서 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해소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업사이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주 관련돼서 지금 최근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성 부분이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를 전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낮은 분은 한 17,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 높은 분은 한 20% 초반,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드리보라고 가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스타트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산 분야가 제가 볼 땐 문제가 크게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방산 수출하는 것들이 사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왜 방산주가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런 퀘스천 마크를 한 번만 던져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 한국항공우주도 이야기 드릴 텐데 한국항공우주가 수출하는 곳이 미국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뭐 필리핀 수출하고 뭐 유럽 수출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건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다만 매크로는 안 좋구나. 매크로 이기는 종목은 분명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눌리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드리블할 수 있는 여유가 60일 이동 평균선 요 라인이죠.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요. 배드 시그널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드리블하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들은 드리블 가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LB와 HLB 생명과학은 특별히 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위아래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데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매물이 많이 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낮은 구간에 매수할 사람들이 여력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2월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매크로만 조금 개선되고 나면 얘밖에 당장 이슈를 가지고 그죠? FDA 승인 이슈 가지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비만이나 이런 쪽 관련된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뭐 3,000단 제약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우리 드리블하고 가는 이 종목을 우리가 드리블해 나가야 된다. 생명과학은 우리가 스타트 라인이 여기고요. HLB는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1차 수익을 냈었고요. 2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2차는 좀 더 높은 쪽으로 봐야 된다. 저희가 3월 15일, 뭐 3월 이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일단은 3월 10일까지 무조건 가급적이면 힘들어도 홀드하고 간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두산마켓, 뭐,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정리했는데,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 B, C, 이런 식으로 가는 파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된 부분이 다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일단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부 시간에 전진건설로부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거기가 자리가 잡히면 그것도 공략을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잡주 대신에 뭐, 범양건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SG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스몰캡이잖아. 이런 거에 뭐 예를 들면 몇 천만 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고 거래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건 뭐 그냥 짬짬이로 소주값 버시려고 하는 거고 우리 포트폴리오에 뭐 오크라 재건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는 지금 두산마켓 하고요. 전진건설 로봇 하고 있습니다. 두산마켓도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계속해서 지금 뭐 13% 전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드리블 가셔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지금 익절 라인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 221평을 훼손하는 라인이 온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격이 좀 컸던 거니까 정성적인 파형 속에서도 조금 눌림이 들어오는 거 굳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너무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221평 이 자리 어딘가에서 모아야 되니까 예, 반등을 또 쳐줘야 되는 그러면 아주 정상적이다. 그것이 가급적이면 합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홀드앤고 이겨드리도록 하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제가 222던 평균선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그랬고, 여러분 양봉 매수잖아요. 그죠? 양봉 매수 아시겠죠? 양봉 매수. 여기도 또 아래쪽에서 어딥니까? 여기 아래쪽에 뜨든 언젠가 뜨겠죠. 이래쪽에서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서 뭐 제가 하나시스템 이야기 드리면서 이게 관세 정책하고 상관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 반대로 보면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가 다시 또 국방비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아래쪽에서 양봉. 그래서 평단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마 벌써 풀 매수 다 들어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52,500원 정도만 우리가 맞춰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HD 현대미포 요건 이제 30% 비중의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매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크로니까.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함부로 내려갈 종목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하방을 열어두고 보는 게 좋죠. 상방으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수익성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바로 윗단으로 달려버리면 천천히 올라가면 좋은데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큰 이슈가 터지거나 아니면 그냥 차익 뭐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크게 메리트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방으로 추격 매수하지 말고 하방으로 평단 조절해 나가자. 비록 우리가 이 종목 같은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HD 현대미포의 제가 비중 30%는 웬만한 스몰캡에 풀 투자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목을 투자할 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라든지 무게감 이런 것들 생각해서 이건 좀 더 비중이 이 정도 가야 되는 뭐 이런 거 설정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늘 또 다행히 뭐 현금을 또 많이 또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또 평단 조절하는데 부담 없는 그런 또 메커니즘을 또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L, 뭐 자동차 관련돼서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저는 그리고 SL 자체가 이 21이평 아래쪽에서 우리 매수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지장 없어요. 그렇죠? 이 윗단에서 매수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아래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또 21이평 아래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좀 더 기다려주세요. 여기 이 라인이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평단 조절해도 된다. 실제로 제가 지금 평단 구간이 여기 3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번 판에 조정받을 때 좀 더 물량을 좀 많이 남아주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관세 정책 나오고 뭐 이렇게 여차저차 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거. 이게 왜 그럴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스몰캡이니까 조정을 왕창 받는 거예요. 하루에 뭐 5%, 7%막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SL 같은 경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구가 3만 원 정도 이 정도 구간을 오면서부터는 충분히 양봉 보시면서 물량도 잡아줘도 저는 괜찮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월 달에 상승을 하는 걸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 구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단반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죠. 이 윗단입니다. 그래서 높게 보시는 분은 여기까지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1차적인 구간은 여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아주 파워풀하게 오랫동안 갈 수 없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구조, 미국에서 전체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생산하는 곳이 멕시코인데 88%라고 해요. 미국으로 브랜드가 생산한 양의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들 단가가 안 맞으니까 당연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해외에서 생산해서 공급 자리가 멕시코 아닙니까? 저고렇게 되는데 저기다가 계속 관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만 내피셜을 작동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뭐다?
가장 안정적인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SL이라고 보고 있고요. 고려 FT 다시 잡을 겁니다. 뭐죠? 밑에서. 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해소될 때? 관세 정책이 해소가 될 때, 고려 FT는 다시 공략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유바이로직스, 뭐 오늘 같은 날도 무난히 자기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뭐 이 정도면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고 얘도 관세 정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종목입니다.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뭐하다? 관세 정책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지션 되어져 있다.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GS 리테일도 지금 매수 들어가고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메인 포트폴리오로 들어오는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다만 여러분들이 평단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마무리인데요. 이 종목은 그냥 매크로 때문에 돌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21, 2평 아래쪽에 들어오면 또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땐 실적이 워낙 좋죠. 개선되는 폭이. 물론 원유나 이런 것들이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폭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좀 눌림이 들어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전기세 올린 부분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방향성을 잡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다 모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21,000원짜리 정도로 모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저의 구간 그러니까 2만원 2만 지금 저 500원이죠 2만 500원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매수 못 하셨잖아요 다시 공략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이 주가는 별로 훼손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들어오게 돼서 양봉이면 뭐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신규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이던스는 이미 그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2분기, 3분기, 여름이 가장 피크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떻게 돼? 에어컨 가동되면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름 그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예, 충분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날씨가 따뜻해지는 구간이 보통 뭐 5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쯤에 아마 반응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략을 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바로 오르길 바라고 너무 투자하거나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역시 21편 아래쪽이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이미 70% 매수를 했고 30% 하방 눌리는 거에 대해서 여력을 좀 남겨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눌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쫄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3월달 론칭이니까요.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 지금 매크로 때문에 돌리는 건 피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주 배드 시그널이 아니면 일단은 드리블해서 가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잡을 때는 이 라인을 회수하면 손절 라인이겠죠. 굳이 잡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계속 평단 조절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11월 25일 날 여러분 저평가 구간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 안에서 또 오늘 드디어 잘 가고 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장세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화전자 그렇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해서 제가 이거 메인 포트폴리오로 설명드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으로는 그런 어쨌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저랑 같이 하신 분들 분명히 이 정도 또 투자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로 이야기 드리는데 이제 수익 실현 하셔야 될 때 됐죠? 이동평균 플러스 자 60일, 120일 다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익 실현할 때가 됩니다. 요거 수익 실현하면 얼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2,8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16,000원 훌쩍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도 또 수익이 나네요. 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또 이렇게 잘 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자화전자 갖고 또 수익 내신 분들 또 축하해 드리고요. 어쨌든 장기간 또 보유하셨잖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1월달 거의 2달 정도를 들고 계셨던 건데 2달 동안 얼마나 또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고요. 3시에 여러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또 한번 또 우리가 Q&A도 진행하면서 어떻게 또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같이 한번 또 대화를 나눠가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스쿨회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갈 때
혼자 하는 것보단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의견을 같이 첨부해 가면서 간다고 한다 그러면 또 좋은 결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머니케어 뉴스 채널의 목표이자 지향점입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